2023년 8월 14일 밤 11시 반,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 통의 전화가 끊겼습니다. 조금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김현구, 42살. 중고차를 팔던 남성이었죠. 그는 판매한 차량에 몰래 GPS를 달았고 그 기록으로 23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거래 미팅을 이유로 집을 나섰어요. 차량, 여권, 휴대전화 모두 함께 사라졌습니다. GPS가 들킨 날이었어요. 오늘도 봉인된 사건 노트의 문을 엽니다. 사건의 기록을 따라가며 가려진 조각들을 연결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이 말하지 못한 진실을 지금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기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김현구, 경남 창원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던 남성이었죠. 20대부터 차를 만졌어요. 엔진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고장인지 알아챘고 손재주가 좋아 사람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정비소는 작았지만 단골이 많았고 입소문은 꾸준했죠. 신수진, 당시 37, 현구의 아내이자 동업자였어요. 부부는 2015년부터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비소 수익은 안정적이었지만 성장은 더뎠죠. 젊을 때 더 큰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눈에 들어온 게 해외 중고차 수출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오래 쓴 승합차를 동남아시아로 보내 파는 구조. 차량 상태만 좋으면 현지 수요가 높았고 가격 차이로 이익을 낼 수 있었죠. 부부는 공부를 시작했어요. 수출 절차, 통관 서류, 현지 규정. 그 중에서도 캄보디아가 목표로 잡혔습니다. 한인 인구가 많았고 차량 수요가 꾸준했으며 규제가 비교적 느슨했죠. 무엇보다 승합차에 대한 수요가 높았어요. 여행사, 식당, 개인 사업자들이 모두 승합차를 필요로 했습니다. 2016년 초, 부부는 첫 차량을 보냈어요. 현대 스타렉스 12인승, 주행거리 15만 킬로. 현구는 차량을 받자마자 완전히 뜯어봤습니다. 엔진 오일 교체, 브레이크 패드 점검, 타이어 상태 확인, 에어컨 수리. 작은 흠집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았죠. 수지는 서류를 정리했어요. 수출 신고, 통관 서류, 현지 등록 절차. 하나라도 빠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차량은 컨테이너에 실려 프놈펜으로 향했죠. 도착까지 보름 정도 걸렸어요. 현지에서 차량은 일주일 만에 팔렸습니다. 한인 여행사에서 공항 픽업용으로 구매했대요. 수익은 기대보다 좋았고 부부는 확신을 얻었죠. 이 일 할만하다. 두 번째, 세 번째 차량도 순조롭게 팔렸어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현구 씨 차는 믿을만하다고. 2018년, 부부는 아예 캄보디아로 거점을 옮겼어요. 프놈펜 외곽에 작은 사무실을 열었고 중고차 매매와 정비를 병행했습니다. 한국에서 차를 구입해 컨테이너로 보내고 현지에서 재정비 후 판매하는 구조였죠. 현구는 차량 점검과 정비를 맡았고 수지는 서류와 고객 응대를 담당했어요. 처음엔 한인 대상 거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여행사 사장, 식당 운영자, 교민 가족, 승합차가 필요한 사람들은 부부를 찾았죠. 부부가 취급하는 차량은 주로 승합차였어요. 그랜드 스타렉스, 카니발, 솔라티. 인승이 많고 내구성이 좋아 캄보디아에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정비는 철저했죠. 현구는 한 대를 점검하는데 평균 사흘을 썼어요. 엔진룸부터 시작해 서스펜션, 브레이크, 전기 개통까지 전부 확인했습니다. 시승도 직접 했어요. 프놈펜 외곽 도로를 1시간 이상 달리며 이상 소리가 없는지, 핸들이 떨리진 않는지 체크했죠. 차량을 인도할 땐 점검 기록지를 함께 건넸습니다. 어느 부품을 교체했는지, 어떤 부분을 수리했는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무상 수리도 해줬죠. 한 달 이내 고장은 부품비만 받고 고쳐줬고 큰 문제는 직접 찾아가서 봤습니다. 서류 역시 깨끗했어요. 명예 이전, 보험 가입, 세금 납부 내역 모두 정리해서 넘겼죠. 현지법을 어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서류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고객이 곤란해질 수 있었거든요.
수지는 고객 응대에 정성을 들였어요. 전화가 오면 친절하게 설명했고 차량 상태를 투명하게 알려줬습니다. 숨기는 게 없었죠. 주행거리가 많으면 그대로 말했고 사고 이력이 있으면 미리 알렸어요. 대신 어떻게 수리했는지, 지금 상태는 어떤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고객들은 그 솔직함을 좋아했어요. 다른 곳에선 속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주행거리를 조작하거나 사고 이력을 숨기거나 엉터리 수리를 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달랐죠. 정직하게 장사했어요. 입소문은 계속 퍼졌습니다. 한인 사회는 좁았고 소문은 빨리 돌았죠. 부부의 사무실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단순히 차만 사러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차량 관련 상담을 받으러 오기도 했고 정비 문제를 물어보러 오기도 했어요. 현구는 시간이 되면 무료로 봐줬습니다. 간단한 점검이나 조언은 돈을 받지 않았죠. 그렇게 부부는 한인 사회의 자리를 잡아갔어요. 믿을 수 있는 중고차 부부. 사람들은 부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부부가 판 차는 프놈펜 곳곳을 누볐어요. 어떤 차는 가족을 태우고 학교에 갔고 어떤 차는 관광객을 실어 날랐습니다. 식당 사장은 식자재를 나르는 데 썼고 물류업체는 짐을 옮겼어요. 여행사는 공항 픽업과 관광 투어에 사용했죠. 부부가 판 차량은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었습니다. 현지 교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역할이었어요. 생계를 위한 도구이기도 했죠. 택시기사로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 렌트카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부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자신들이 파는 차가 누군가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걸. 그래서 더 신경 썼습니다. 차량 한 대 한 대가 중요했죠. 고장나면 안 됐어요. 현구는 밤늦게까지 작업했습니다. 완벽하게 점검하려면 시간이 걸렸거든요. 수지는 서류를 꼼꼼히 챙겼어요. 2020년 코로나가 터졌지만 부부의 사업은 크게 타격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고차 가격이 오르면서 수익은 늘었고 거래처도 확대됐죠. 그해 거래한 차량은 총 47대, 승합차가 대부분이었고 일부 소형 화물차도 있었어요. 구매자 명단엔 여행사, 물류업체, 개인 사업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인만이 아니라 현지인 거래도 늘었죠. 현지인들도 부부의 평판을 알았어요. 한국인이 운영하는 중고차 가게 중에서 제일 믿을만하다고. 부부는 바빴지만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선 얻기 힘든 성취감이 여기엔 있었죠. 젊은 나이에 해외에서 사업을 일구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뿌듯함.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프놈펜 외곽 사무실은 작았지만 깔끔했습니다. 차량이 주차된 야외 공간, 간단한 정비가 가능한 작업장, 고객 상담실. 벽엔 감사 인사가 적힌 쪽지들이 붙어 있었어요. 부부가 차를 판 고객들이 보내온 거였죠. 덕분에 장사 잘 되고 있습니다. 믿고 샀는데 정말 좋네요. 다음에도 여기서 살게요. 부부는 그 쪽지들을 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죠. 캄보디아 한인 사회와 현지 거래처에서 부부의 신뢰는 높았어요. 누군가 중고차를 알아보면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현구 씨한테 가봐. 거기가 제일 괜찮아. 그렇게 부부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믿을 수 있는 중고차 부부로. 2022년 7월 20일 오후 수진 씨에게 낯선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또렷했지만 어딘가 긴장되어 있었죠. 혹시 이 번호 차량 파신 분 맞으세요? 수진은 잠시 멈칫했어요. 차량 번호를 물어보는 전화는 가끔 있었지만 이 목소리엔 뭔가 다른 게 느껴졌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여성은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어요. 그 승합차요. 누구에게 파셨는지 아세요?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이미 팔린 차량의 행방을 묻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잠시만요. 번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성이 알려준 번호를 메모하고 수지는 파일을 뒤졌어요. 2021년 5월에 판매한 스타렉스였습니다. 한인 여행사에 넘겼던 차량이었죠. 아, 이 차는 프놈펜에 있는 여행사에 판매했어요. 근데 왜 그러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짧은 침묵. 여성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 동생이 그 차 탔어요.
일자리 소개받아서 탔는데 연락이 끊겼어요. 수진의 손이 멈췄어요. 언제요? 2달 전이요. 경찰에 신고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비슷한 차, 비슷한 번호 차량이 계속 사건에 나온다고 들었어요. 수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들이 판 차가 그런 일에 연루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저희는 정식으로 판매했고요. 재판매된 건 저희가 관여한 게 아니에요. 알아요? 탓하려는 게 아니에요. 혹시 그 차 어디로 갔는지, 누가 다시 샀는지 아시면 알려주세요. 수진은 여행사 측에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차량은 이미 재판매된 상태였고, 새 주인이 누군지는 알 수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저희도 모르겠어요. 재판매 과정은 저희가 알 수 없거든요. 여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어요. 전화는 거기서 끊겼죠. 수진은 불안했어요. 현구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현구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어. 차량이 많으니까. 하지만 우연이 아니었어요. 일주일 뒤,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남성이었어요. 목소리는 급했고, 질문은 직접적이었죠. 혹시 이 차량 번호 아세요? 제 조카가 이 차 타고 사라졌어요. 수진은 번호를 받아 적고 확인했습니다. 2020년 말에 판매한 카니발이었어요. 개인 사업자에게 넘겼던 차량이었죠. 8월 중순. 세 번째 전화. 혹시 그때 그 승합차 누구에게 파셨나요? 네 번째 전화. 사람이 탔는데 다시 못 나왔어요. 다섯 번째 전화. 그 차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전화는 계속 왔어요. 한 달에 서너 통씩. 모두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차량 번호를 아느냐고, 어디로 갔느냐고, 누가 샀느냐고. 수지는 매번 확인했어요. 그리고 매번 놀랐죠. 전화로 문의된 차량들은 모두 부부가 판매한 차량이었습니다. 스타렉스, 카니발, 솔라티. 12인승 이상의 승합차. 모두 같은 차종이었어요. 더 이상한 건 번호대였습니다. 특정 지역 번호가 반복됐죠. 푸놈펜 등록 차량 중에서도 특정 구역, 특정 연도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수지는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팔았던 차량 중에서 1년 이내에 재판매된 차량. 구매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인 경우. 재판매 후 행방이 불명확한 차량. 이런 케이스들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수지는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최근 2년간 판매한 차량 목록. 총 83대. 그 중에서 문의 전화가 온 차량은 10세대였어요. 10세대. 모두 승합차였고, 모두 사람이 탔다가 사라진 차량이었습니다. 수지는 밤잠을 설쳤어요. 현구도 불안해했죠. 우리가 판 차가 범죄에 쓰이고 있어. 현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미 판 차량인데.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9월 초.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제 남편이요. 그 차 타고 일하러 간다고 했는데 안 돌아왔어요. 벌써 석 달째예요. 수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경찰엔 신고하셨어요. 했죠. 근데 못 찾았어요. 캄보디아 경찰은 실종 사건 처리가 느려요. 한인회에도 말했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대요. 수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차량 번호는 아세요? 여성이 알려준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2021년 가을에 판매한 스타렉스였어요. 현지 물류업체에 넘겼던 차량이었죠. 수지는 업체 측에 연락해봤지만 이미 폐업한 상태였습니다. 차량도 사람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수지는 현구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거 이상해.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많아. 현구도 동의했어요. 패턴이 있어. 승합차, 특정 번호대, 재판매. 그리고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혼란스러웠어요. 자신들이 정직하게 장사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차들이 범죄에 쓰이고 있었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차량을 팔았다는 것만으론 범죄 연루를 입증할 수 없었죠. 게다가 한인 사회에 소문이 퍼지면 장사가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부부는 조용히 지켜봤어요. 전화가 올 때마다 기록을 남겼고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9월 중순.
한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어요. 승합차 조심하세요. 일자리 소개한다고 태우는데 사람들 사라지고 있어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맞아요. 제 친구도 그렇게 당했어요. 차 탔다가 연락 끊겼어요. 또 다른 댓글. 경찰에 신고했는데 못 찾았어요. 차량 번호 추적도 안 된대요. 수지는 그 글을 보며 식은땀이 났습니다. 납치, 감금, 실종. 같은 차종, 같은 번호대. 그리고 그 차량들 중 상당수가 부부가 판매한 차량이었어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현구에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봐, 사람들이 알고 있어. 승합차가 문제라는 걸. 현구는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우리 차야, 이거.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 부부는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뭔가 해야 돼. 현구가 말했습니다. 근데 뭘? 수진이 물었죠. 현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 주차된 차량들이 보였습니다. 방법을 찾아보자. 차량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 수지는 불안했어요. 하지만 동의했습니다. 조심해야 돼. 위험할 수도 있어. 현구는 고개를 끄덕였죠. 알아? 근데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야. 그날 밤부터 부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판매한 차량을 추적하는 방법. 위험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어요.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한 달에 4~5통씩. 혹시 그 차 아세요? 사람이 안 돌아와요. 도와주세요. 수지는 매번 기록했어요. 차량 번호, 날짜, 상황. 파일은 두꺼워졌고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알았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걸. 2022년 9월 25일. 부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현구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차량에 추적 장치를 달자. 수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죠. 그게 가능해요. 이미 판 차량인데. 현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비 점검을 핑계로 불러들이면 돼. 무상 점검 서비스라고 하면 거절할 사람 없을 거야. 수지는 불안했어요. 법적으로 문제 안 돼요. 구매자 동의 없이 GPS다는 건. 현구는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야, 당연히. 근데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야. 수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위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알겠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돼요. 현구는 그날부터 움직였습니다. 먼저 GPS 수신기를 알아봤어요. 한국에서 직구할 수 있는 소형 추적 장치. 크기가 작아야 했고 배터리가 오래 가야 했습니다. 방수 기능도 필요했죠. 며칠간 검색한 끝에 적당한 제품을 찾았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 배터리 수명 석 달. 위치 정보는 클라우드에 실시간으로 저장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가격은 한 개당 15만 원 정도였어요. 현구는 10개를 주문했습니다. 수지는 고객 명단을 정리했어요. 최근 2년간 판매한 차량 중에서 의심되는 케이스들. 재판매가 빨랐던 차량. 구매자가 불명확한 차량. 전화 문의가 들어왔던 차량. 총 23대가 리스트에 올랐죠. 10월 초. GPS 수신기가 도착했습니다. 작은 검은색 박스였어요. 무게는 100g 남짓, 크기는 담배갑보다 조금 컸습니다. 현구는 테스트를 해봤어요. 자기 차에 설치하고 푸놈펜 시내를 한 바퀴 돌았죠. 위치 추적은 정확했습니다. 오차 범위 10m 이내. 이동 경로도 실시간으로 기록됐어요. 현구는 만족했습니다. 이거면 돼. 설치 장소도 정했어요. 좌석 하부가 첫 번째였죠.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 공간. 시트를 드러내면 철판과 스펀지 사이에 공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장 패널 안쪽. 트렁크 측면이나 문짝 안쪽에 숨길 수 있었어요. 세 번째는 대시보드 하단. 에어컨 덕트 근처에 작은 틈이 있었죠. 발견되지 않으면서도 신호가 잘 잡히는 위치를 골랐습니다. 10월 10일. 첫 번째 연락을 시작했어요. 수진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작년에 차량을 구매한 고객에게. 안녕하세요. 김현구 중고차입니다. 차량 상태는 괜찮으세요? 상대는 반가워했어요. 아, 네, 잘 쓰고 있어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무상 점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판매 후 1년 이상 된 차량 대상으로요. 엔진 오일이랑 브레이크 점검해드리고 필요하면 간단한 정비도 무료로 해드려요. 상대는 망설이지 않았죠. 정말요? 그럼 좋죠. 언제 가면 돼요? 수지는 날짜를 잡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은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뵐게요. 전화를 끊고 수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첫 번째는 성공이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연락을 계속했어요. 대부분의 고객이 흔쾌히 응했죠. 무상 점검이라는 말에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10월 14일 오전 첫 번째 차량이 들어왔어요. 2021년 봄에 판매한 스타렉스였습니다. 한인 식당 사장이 운영하는 차량이었죠. 현구는 평소처럼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엔진 오일을 확인하고 브레이크 패드를 점검했어요. 고객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타이어 공기압도 좀 봐주세요. 현구는 친절하게 대응했죠. 네, 당연하죠. 점검이 진행되는 동안 수진이 고객을 응접실로 안내했어요. 커피 드실래요? 조금 시간 걸릴 거예요. 고객은 고마워하며 따라갔습니다. 현구는 혼자 남았어요. 작업장 문을 닫고 조수석 시트를 드러냈습니다. 철판과 스펀지 사이 공간이 드러났죠. GPS 수신기를 꺼냈어요. 전원을 켜고 철판에 양면 테이프로 고정했습니다. 시트를 다시 조립하고 흔적을 지웠어요. 걸린 시간은 5분. 현구는 땀을 닦았습니다. 긴장했지만 성공했어요. 점검을 마치고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했죠. 오일 교체했고요. 브레이크 상태 괜찮았어요. 타이어 공기압도 맞춰뒀습니다. 고객은 만족스러워했어요. 감사합니다. 역시 여기가 최고예요. 차량은 떠났고 현구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GPS 앱을 열어 위치를 확인했어요. 신호가 잡혔습니다. 푸놈펜 시내를 향해 이동 중이었죠. 현구는 안도했어요. 됐어. 이후 일주일 동안 6대의 차량이 더 들어왔습니다.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어요. 점검을 핑계로 GPS를 설치했죠. 고객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현구의 솜씨는 빨라졌고 수진의 응대는 자연스러워졌어요. 하지만 긴장은 계속됐습니다. 혹시 발각되면 어쩌나? 법적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수진은 밤마다 불안했어요. 우리 지금 범죄 저지르는 거 아니에요. 현구는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야. 근데 사람 살리는 일이야. 수진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10월 말, 총 11대의 차량에 GPS가 설치됐습니다. 모두 승합차였고 모두 의심 대상이었어요. 현구는 매일 밤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움직였죠. 한인 식당 차량은 시내와 외곽을 오갔고 여행사 차량은 공항과 호텔을 반복했어요. 하지만 몇몇 차량은 이상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오래 머물렀고 이동 패턴이 불규칙했어요. 새벽이나 심야에만 움직이는 차량도 있었죠. 현구는 그 차량들을 따로 표시했습니다. 요주의 차량. 수지는 불안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현구는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일단 기록을 모으자. 패턴이 확실해지면 그때 신고하자. 하지만 신고는 쉽지 않았어요. 증거가 부족했고 경찰이 움직일지도 불확실했습니다. 게다가 부부가 불법으로 GPS를 설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오히려 곤란해질 수 있었죠. 그래도 부부는 계속했어요. 공식 신고 대신 위치 기록을 모으는 선택. 위험했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매일 밤 현구는 화면을 켜고 차량들의 위치를 확인했어요. 점으로 찍힌 좌표들이 지도 위를 움직였습니다. 어떤 차량은 멈춰 있었고 어떤 차량은 빠르게 이동했어요. 현구는 스크린샷을 찍어 저장했습니다. 날짜별로, 차량별로 정리했죠. 파일은 쌓여갔고 긴장도 높아졌습니다. 수지는 물었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현구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부는 알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걸.
이제 뒤로 갈 수 없다는 걸. 그리고 무언가가 곧 드러날 거라는 걸. 2022년 11월 초, 현군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GPS가 설치된 11대의 차량 중 3대가 이상했어요. 움직임이 불규칙했고 특정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멈춰 있었죠. 푸놈펜 외곽 북동쪽, 시내에서 차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현군은 지도를 확대했어요. 공장형 건물과 폐숙소가 밀집된 구역이었죠. 한 차량은 사흘 동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좌표를 찍어보니 낡은 숙소 건물 뒤편이었어요. 다른 차량은 밤에만 움직였죠. 오후 11시쯤 출발해서 새벽 4시쯤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차량은 일주일에 2~3번씩 같은 경로를 반복했어요. 푸놈펜 시내 특정 지점에서 사람을 태우고 외곽으로 향했죠. 현군은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날짜별 이동 경로, 머문 시간, 좌표. 패턴은 명확했어요. 수진에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봐, 여기. 세 대가 다 같은 구역으로 가. 수진은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빨간 점들이 특정 지역에 모여 있었죠. 여기가 어디예요? 현군은 지도를 다시 확대했습니다. 공장지대야. 근데 폐업한 곳들이 많아 보여. 수진은 불안했습니다. 여기가 그 장소일까요? 현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성이 높아. 며칠 더 지켜봤습니다. 차량들은 계속 그 지역을 오갔고 패턴은 반복됐어요. 11월 8일, 네 번째 차량도 같은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4대였어요. 현군은 확신했습니다. 여기야, 분명히. 수진은 물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현군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신고해야지. 근데 어떡해요? 우리가 GPS 단 거 들키면 곤란해요. 현군은 알고 있었죠. 익명으로 하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한테요? 한인회. 경찰보다는 한인회가 나을 것 같아. 현군은 그날 밤 이메일 계정을 새로 만들었어요. 익명 계정이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긴급 제보 마이너스 실종 사건 관련. 본문에는 좌표와 차량 정보를 적었습니다. 푸놈펜 외곽 북동쪽에 의심 장소가 있습니다. 좌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지역에서 승합차 여러 대가 반복적으로 목격되고 있으며 실종 사건과 연관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좌표 4곳을 적었어요. 차량 번호는 적지 않았죠. 추적당할 수 있었으니까. 대신 차종과 색상, 대략적인 이동 패턴만 설명했습니다. 파일로 스크린샷 몇 장을 첨부했어요. 지도 위에 표시된 이동 경로였죠. 현군은 이메일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충분할까? 수진은 말했어요. 일단 보내봐요. 현군은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틀 뒤, 한인회에서 움직였어요. 현지 경찰과 협의했고 합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부부는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 소식을 들었죠. 푸놈펜 외곽에서 의심 장소 급습 예정. 익명 제보 있었음. 현군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1월 12일 오후, 한인회와 현지 경찰이 합동으로 그 지역을 급습했습니다. 좌표가 찍힌 4곳 중 2곳이 실제 감금 장소였어요. 폐숙소와 공장 건물. 철문이 잠겨 있었고 창문은 철창으로 막혀 있었죠. 경찰이 문을 열었을 때 안에서 사람들이 발견됐습니다. 16명. 대부분 한국인이었고 일부는 베트남과 필리핀 국적이었어요. 모두 일자리를 소개받아왔다가 갇힌 사람들이었습니다. 휴대전화는 압수당했고 외부 연락은 차단되어 있었죠. 일부는 강제노동을 했고 일부는 범죄 조직에 넘겨질 예정이었대요. 구조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들썩였어요. 실종자 16명 구조. 푸놈펜 외곽 감금 장소 적발. 익명 제보로 발견. 댓글이 달렸습니다. 누가 제보한 거예요? 정말 다행이네요. 또 다른 댓글. 제 친구도 구조됐어요. 2달 만에 나왔어요. 제보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감사해요. 현군은 화면을 보며 눈물을 삼켰어요. 살렸어, 우리가. 수진도 울먹였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하지만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이틀 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부부의 사무실 앞에 낯선 차량이 서 있었어요. 검은색 세단이었죠. 차 안엔 남성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냥 지켜보고 있었어요. 현구는 불안했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죠. 차량은 1시간 정도 있다가 떠났어요. 다음 날도 왔습니다. 이번엔 오후 2시쯤. 같은 차량, 같은 사람들. 현구는 밖으로 나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남성 중 한 명이 창문을 내렸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요. 말투는 차가웠어요. 현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차량은 10분 뒤 떠났죠. 수지는 떨렸어요. 우리 들킨 거 아니에요. 현구는 부인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아니야, 우연일 거야. 하지만 우연이 아니었어요. 사흘 뒤, GPS가 설치된 차량 중 한 대에서 수신기가 제거됐습니다. 신호가 갑자기 끊겼어요. 현구는 화면을 확인했죠. 마지막 위치는 프놈펜 외곽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 차량의 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혹시 제 차에 못 알았어요? 현구는 당황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GPS 같은 거요. 정비하러 갔더니 이상한 게 나왔다는데요. 현구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저희는 모르는 일인데요. 정비할 때 그런 건 안 달았어요. 상대는 의심스러운 듯 말했죠. 그래요? 근데 이상하네요. 전화는 거기서 끊겼어요. 현구는 수진을 봤습니다. 들켰어. 수진은 떨렸어요. 어떡해요? 현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집 안에 있었어요. 창밖으론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죠. 누군가 알고 있었습니다. GPS가 어디서 나온 건지, 차량을 누가 판 건지, 그리고 제보가 누구에게서 온 건지. 현구는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GPS 앱을 열었지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현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르겠어. 일단 조심해야 돼. 부부는 알았어요. 위험이 시작됐다는 걸. 사람들을 구했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존재도 노출됐다는 걸. 그날 밤, 부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은 조용했지만 공기는 무거웠어요. 어둠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죠. 2023년 8월 14일 오전, 현구의 휴대전화에 알림이 떴습니다. GPS 신호 끊김. 차량 번호를 확인했어요. 2021년 가을에 판매한 스타렉스였죠. 현구는 앱을 열어 마지막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프놈펜 외곽 정비소 근처였어요. 신호는 오전 9시 23분에 끊겼습니다. 현구는 불안했어요. 배터리가 나간 걸까? 아니면 수진에게 화면을 보여줬죠. 신호가 끊겼어요. 수진은 표정이 굳었습니다. 혹시 발견된 거 아니에요? 현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오후 2시, 차량 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혹시 제 차에 못 알았어요? 현구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GPS 같은 거요. 정비소에서 발견됐는데요. 현구는 침착하게 대답하려 애썼어요. 저희는 그런 거 안 달았는데요. 혹시 누가 장난친 거 아닐까요? 상대는 웃지 않았습니다. 장난이요. 좌석 밑에 숨겨져 있었는데요. 전문적으로 설치된 거더라고요. 현구는 말문이 막혔어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사진 좀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상대는 짧게 대답했죠. 보낼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잠시 뒤 사진이 도착했어요. 부서진 GPS 수신기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메모 한 장. 하얀 종이에 검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더 이상 참견하지 마. 수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거 협박이에요. 현구는 사진을 확대해 봤어요. 메모는 손글씨가 아니었습니다. 프린터로 출력한 것 같았죠. 누가 보낸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수지는 떨렸습니다. 우리 들킨 거예요. 완전히. 현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내내 부부는 말이 없었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고 전화도 오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현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낮은 남성 목소리가 들렸죠. 김연구 씨 맞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상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업 잘 되시나요? 현구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신 건지. 그냥 확인차. 건강 조심하시고요. 전화는 거기서 끊겼어요. 현구는 손이 떨렸습니다. 협박이었어요. 수진에게 말했죠. 이상한 전화 왔어. 수진은 창백해졌습니다. 뭐래요? 현구는 설명했어요. 수진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제 어떡해요? 현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8시. 부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잠그고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죠. 평소보다 조용한 길이었어요. 현구는 백미러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뒤따라오는 차가 있는지. 수지는 조수석에서 말없이 창밖을 봤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푸놈펜 외곽 한인 거주 지역이었죠. 차를 주차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습니다. 수지는 물을 마시며 말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불법으로 GPS 달았잖아. 신고하면 우리가 먼저 걸려. 수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현구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일단 조용히 있자. 더 자극하지 말고. 수지는 불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 10시. 현구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어요. 이번엔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3번 울리고 끊겼죠. 잠시 뒤 문자가 왔어요. 내일 만나자. 발신자 정보는 없었습니다. 현구는 문자를 지우려다 멈췄어요. 증거로 남겨둬야 할 것 같았습니다. 수진에게 보여줬죠. 또 왔어요. 수진은 눈물을 참았어요. 무서워요. 현구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밤 11시 반. 현구의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아는 번호였어요. 거래처 중 한 곳이었죠. 현구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평소 거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현구 씨, 내일 차량 한 대 볼 건이 있는데요. 지금 좀 만날 수 있을까요? 현구는 의아했습니다. 지금이요? 낮엔 안 되세요. 중요한 거래라서요. 조용히 만나고 싶어서요. 현구는 망설였어요. 어디서 만나실 건데요? 외곽 쪽이요. 좌표 보내드릴게요. 현구는 불안했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좌표가 도착했어요. 푸놈펜 외곽 북쪽이었습니다. 수진이 물었어요. 누구예요? 현구는 설명했죠.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지 마요. 이상해요. 현구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거래처였고 평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수진은 불안했어요. 혼자 가지 말아요. 현구는 웃으려 애썼습니다. 금방 다녀올게. 수진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어요. 현구는 차 키를 들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문단속 잘하고 있어.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죠. 조심해요. 현구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차에 시동을 걸고 휴대전화로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거리는 40분 정도였어요. 현구는 출발했습니다. 수지는 창가에 서서 차가 떠나는 걸 지켜봤어요. 테일라이트가 멀어졌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지는 불안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죠. 밤 11시 45분. 현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지는 서둘러 받았어요. 여보. 현구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조금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수지는 대답했어요. 조심해서 와. 알았어. 전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수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죠. 수지는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났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현구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새벽 2시. 수지는 현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죠.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불안이 커졌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디에요? 연락 좀 해요.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새벽 3시. 수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꺼져 있다는 안내가 나왔어요. 수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거래처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죠. 수지는 집 안을 서성였습니다. 창밖은 어두웠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새벽 4시. 수지는 경찰에 신고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고 신고해봤자 움직이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수지는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해가 뜨기를 기다렸고 현구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현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23년 8월 15일 새벽. 수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어요. 해가 뜨기를 기다렸고 현구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죠. 하지만 현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전 7시. 수지는 다시 현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어디에요? 제발 연락해요.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죠. 오전 9시. 수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푸놈펜 중부경찰서. 한국어 통역이 가능한 곳이었어요. 접수 창구에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남편이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돼요. 경찰관은 서류를 꺼냈어요.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됐나요? 어젯밤 11시 반쯤요. 거래 미팅 간다고 나갔는데 안 돌아왔어요. 경찰관은 기록했습니다. 휴대전화는요? 꺼져 있어요. 계속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차량은요? 같이 없어졌어요. 경찰관은 몇 가지를 더 물었죠. 남편분 이름, 나이, 인상착의, 차량 번호, 마지막 통화 시간.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꺼냈어요. 현구의 사진과 차량 번호를 보여줬습니다. 경찰관은 서류를 작성했어요. 접수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성인 남성이고 아직 24시간이 안 됐으니 일단 기다려보세요. 수지는 항변했습니다. 이상한 전화가 계속 왔었어요. 협박도 받았고요. 경찰관은 표정이 굳었죠. 협박이요. 네, GPS 문제로. 경찰관은 자세히 물었습니다. 수지는 설명했어요. 하지만 GPS를 불법으로 설치한 사실은 숨겼죠. 그냥 차량 추적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만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기록을 마쳤어요. 일단 접수하겠습니다. 24시간 뒤에도 연락 없으면 다시 오세요. 수지는 무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어요. 오전 11시. 수지는 한인회에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고 한인회는 도움을 약속했죠. 저희가 경찰 측에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혹시 목격자 있으면 연락 주세요. 수지는 고마워했어요. 오후. 수지는 거래처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현구가 만나러 간다던 사람에게 먼저 연락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고 다시 받지 않았죠. 저녁 무렵에야 연결됐어요. 남성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여보세요. 저 현구 씨 아내인데요. 어젯밤에 남편이랑 만나셨죠? 남성은 잠시 침묵했어요. 저는 안 만났는데요.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어제 전화하셔서 만나자고 하셨잖아요. 저랑 전화 안 했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수지는 식은땀이 났어요. 분명히 당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남성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아니에요. 저 아닙니다. 착오이신 것 같은데요. 전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수지는 손이 떨렸어요. 번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 그 거래처 번호였죠. 하지만 상대는 부인했어요. 수지는 알았습니다. 현구를 부른 건 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누군가 번호를 조작했거나 다른 방법을 썼다는 걸. 그날 밤 수지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불을 켰어요. 하지만 안심되지 않았죠. 창밖을 보면 어둠만 보였고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현구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8월 16일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다시 경찰서로 갔어요.
이번엔 한인의 직원과 함께였죠. 경찰은 수색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번호를 조회했고 CCTV를 확인했어요. 현구가 집을 나선 뒤에 이동 경로가 일부 확인됐습니다. 푸놈펜 외곽으로 향하는 도로. 밤 11시 50분쯤 통과한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이후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차량도, 사람도, 휴대전화 신호도. 경찰은 외곽 지역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발견된 건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구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차량은 발견되지 않았고 여권과 지갑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휴대전화는 여전히 꺼져 있었죠. 수지는 매일 경찰서에 갔습니다. 진척이 있냐고 물었지만 대답은 항상 같았어요. 아직 조사 중입니다. 한인회도 움직였습니다. 커뮤니티에 실종 공고를 올렸고 목격자를 찾았죠.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8월 말, 경찰은 수진을 불렀습니다. 조사 결과를 설명했어요.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행방불명입니다. 범죄 혐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요. 수진은 항변했어요. 협박 전화 받았다고 했잖아요. 분명 누군가 남편을 데려간 거예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황은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수진은 울먹였죠. 그럼 어떻게 해요? 경찰은 대답했습니다. 계속 수사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수진은 무력했어요. 한인회는 별도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현구가 GPS를 설치한 사실을 알아냈고 구조작전과의 연결고리도 파악했죠. 조직 개입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인신매매 조직. 현구가 그들의 활동을 방해했고 보복당했을 거라는 추측. 하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었어요. 조직의 실체가 불명확했고 증거도 없었습니다. 9월 초, 수지는 사무실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차를 팔 수 없었어요. 고객들에게 연락해서 폐업을 알렸죠. 몇몇은 안타까워했습니다. 현구 씨 소식 들었어요. 정말 안 됐네요. 수지는 고마워했어요. 사무실 문을 잠그고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현구가 정비하던 작업장, 수진이 고객을 응대하던 책상, 모든 게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현구는 없었습니다. 수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혼자였습니다. 매일 밤 현구의 전화를 기다렸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죠. 휴대전화는 여전히 꺼져 있었고 문자는 읽히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는 계속됐지만 진전은 없었어요. 사건은 행방불명으로 기록됐습니다. 조직 개입 정황은 보고서에 명시됐지만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혔죠. 용의자도 목격자도 증거도 없었습니다. 단지 한 남성이 밤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만 남았어요. 수지는 매일 창가에 앉아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현구가 돌아올까 싶어서. 하지만 현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한인 사회는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현구 씨가 사람들을 구하려다 당했대요. GPS 달아서 신고했다가 또 다른 이야기. 조직한테 걸린 거래요. 이제 못 찾을 거예요. 수지는 그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 9월 말, 수지는 한국행을 고려했습니다. 캄보디아에 더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떠날 수 없었죠. 현구가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수지는 남았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매일 경찰에 전화했고 한인회에 연락했어요. 소식이 있냐고, 진전이 있냐고. 하지만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현구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차량은 발견되지 않았고 여권과 지갑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조직 개입 정황은 있었지만 확인되지 않았죠.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김현구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2023년 9월 3일 밤, 수지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현구가 사라진 지 20일째였어요. 밤 10시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인터폰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다시 두드리는 소리. 이번엔 더 강했습니다. 수지는 떨렸어요.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문 손잡이가 흔들렸어요. 수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경찰에 전화를 걸려다 멈췄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조용해졌어요. 수지는 창문 쪽으로 가서 밖을 봤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리고 규칙적인 발소리. 한 층씩 올라오고 있었어요. 수지는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는 수진의 집 앞에서 멈췄죠.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수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잠시 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 수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들지 못했어요. 소파에 앉아 문만 바라봤습니다. 새벽 3시 수지는 현구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현구가 남긴 물건들이 있었죠. 서류, 메모, 열쇠 몇 개. 그 중에 낯선 열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자물쇠 열쇠 같았어요. 수지는 그 열쇠를 들고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어디에 쓰는 열쇠일까? 창고로 갔어요. 평소 잘 쓰지 않는 공간이었죠. 짐들이 쌓여 있었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짐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바닥 한쪽에 작은 손잡이. 나무 판자에 달린 금속 고리였어요. 수지는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판자가 들렸어요. 아래로 이어진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계단이 있었어요. 좁고 어두운 계단. 수지는 휴대전화 불빛을 켜고 내려갔습니다. 10개 정도의 계단. 아래는 작은 방이었어요. 가로 2m, 세로 3m 정도. 천장은 낮았고 환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구석엔 물과 식량이 쌓여 있었어요. 생수 10여 병, 통조림, 비스킷, 담요도 있었고 손전등과 배터리도 있었죠. 수지는 놀랐습니다. 현구가 만든 거였어요. 미리 준비해둔 공간. 벽에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현구의 글씨였어요. 수진아, 혹시 위험하면 여기로 와. 며칠은 버틸 수 있어. 한인의 박 선생님께 연락해. 전화번호 12-XXX-XXXX. 수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현구는 알고 있었어요. 위험이 올 거라는 걸. 그래서 미리 준비해뒀던 거죠. 수지는 올라왔습니다. 판자를 덮고 짐을 다시 쌓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9월 5일 새벽. 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더 거칠었습니다. 수지는 일어났어요. 인터폰을 확인했지만 화면은 어두웠죠. 고장 난 것 같았습니다. 문 손잡이가 3개 흔들렸어요. 누군가 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결심했어요. 침실로 달려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물, 휴대전화, 충전기, 여권. 그리고 창고로 갔어요. 짐을 치우고 판자를 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판자를 다시 닫았죠.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 발소리. 집 안으로 들어온 거였습니다. 여러 명이었어요. 짐을 뒤지는 소리, 서랍 여는 소리. 말소리도 들렸지만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수지는 떨렸어요. 발소리가 창고 쪽으로 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짐 뒤지는 소리. 수지는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판자 위에 짐이 쌓여 있었어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죠. 1시간쯤 지났을 때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지는 그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수지는 비밀 공간에 그대로 있었어요. 물을 마시고 통조림을 먹었습니다. 휴대전화는 껐어요. 추적당할 수 있었으니까. 둘째 날, 위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왔어요. 짐 뒤지는 소리. 하지만 창고까진 오지 않았습니다. 곧 떠났어요. 셋째 날, 수지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공기가 답답했고 몸은 뻐근했어요. 하지만 나갈 수 없었습니다. 혹시 밖에서 지켜보고 있을지 몰랐죠. 넷째 날 새벽, 수지는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조심스럽게 현구가 남긴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한인의 박 선생님. 2번 울리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김영구 아내인데요. 도와주세요. 상대는 놀란 듯 했습니다. 수진 씨요? 어디 계세요? 집이요. 근데 숨어 있어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경찰 데리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뒤, 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문 여는 소리, 발소리. 수지는 긴장했습니다. 누군가 창고 문을 열었어요. 박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 나 박민수예요. 경찰 왔어요. 안전해요. 수지는 판자를 열고 올라왔습니다. 박 선생님과 경찰 2명이 서 있었어요. 수지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경찰은 집을 수색했어요. 흔적을 확인했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수지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탈수와 피로였지만 큰 문제는 없었어요. 박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숨었어요? 수지는 대답했어요. 남편이 만들어뒀어요. 미리. 박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구 씨가 준비했었군요. 수지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 사람은요? 저 몰래 혼자 이 일을 끝낼 생각이었어요. 박 선생님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날 이후 수지는 안전가옥으로 이동했어요. 한인회가 마련한 곳이었습니다. 경찰 보호를 받으며 지냈죠. 일주일 뒤 수지는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캄보디아에 있을 수 없었어요. 떠나기 전 수지는 집에 마지막으로 들렀습니다. 창고 아래 비밀 공간. 수지는 그곳을 내려다봤어요. 현구가 만든 공간. 수진을 살린 공간. 수지는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살려줘서. 그리고 판자를 닫았습니다. 수지는 지금도 말합니다. 현구는 알고 있었다고. 위험이 올 거라는 걸. 그래서 미리 준비했다고. 아내를 지키기 위해. 그 사람은 나 몰래 혼자 이 일을 끝낼 생각이었어요. 혼자서. 2023년 12월. 김영구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넉 달이 지났어요. 캄보디아 경찰은 수사를 계속했지만 단서는 나오지 않았죠. 차량도 휴대전화도 여권도 모두 사라진 채였습니다. 목격자는 없었어요. 현구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8월 14일 밤 11시 50분. 푸놈펜 외곽으로 향하는 도로였죠. 그 이후론 흔적이 끊겼습니다. 경찰은 외곽 지역을 여러 차례 수색했어요. 산길, 폐건물, 공장지대. 하지만 발견된 건 없었습니다. 한인회도 자체 조사를 진행했죠. 현구가 남긴 GPS 기록을 분석했어요.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 11대의 차량이 남긴 이동 경로였습니다. 하지만 일부만 확보할 수 있었어요. 현구가 사라진 뒤 클라우드 계정이 차단됐거든요. 그 전까지의 기록만 남아 있었죠. 그래도 그 기록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10달간의 차량 이동 데이터. 특정 지역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 푸놈펜 외곽 북동쪽 공장 밀집 지역. 그 정보 덕분에 16명이 구조됐어요. 11월에도 추가 구조 작전이 있었습니다. GPS 기록을 바탕으로 다른 장소들도 적발됐죠. 총 23명이 풀려났어요. 대부분 한국인이었고 일부는 동남아 국적이었습니다. 모두 일자리를 소개받아왔다가 감금됐던 사람들이었어요. 구조된 사람들은 증언했습니다. 승합차를 타고 왔다고. 일자리가 있다는 말에 속았다고. 도착한 곳은 감금시설이었고 휴대전화는 압수당했다고. 강제 노동을 시키거나 범죄 조직에 넘기려 했다고. 경찰은 조직을 추적했어요. 하지만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조직은 분산되어 있었고 연결고리가 복잡했죠. 차량은 계속 바뀌었고 장소도 자주 이동했어요. 적발되면 바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현구가 설치한 GPS도 하나둘 발견됐어요. 11월까지 5대의 차량에서 수신기가 제거됐습니다. 나머지 차량들은 행방이 묘연했죠. 재판매됐거나 폐차됐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됐어요. 한인회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현구의 활동과 구조된 사람들의 증언을 정리했죠.
제목은 이랬어요. 김연구 씨의 기록 마이너스 승합차 추적과 구조 활동. 보고서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GPS 설치 경위, 추적 기록, 신고 과정, 그리고 구조된 사람들의 명단. 23명. 그들은 현구가 없었다면 아직도 갇혀 있었을 거예요. 혹은 더 나쁜 상황에 처했을지도 모르죠. 한인의 박민수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현구 씨는 영웅이에요.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구했어요. 하지만 정작 현구 본인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수지는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울 근교 작은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어요. 여전히 현구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매일 캄보디아 경찰과 한인회에 연락해요. 소식이 있냐고, 진전이 있냐고. 하지만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수지는 현구가 남긴 물건들을 간직하고 있어요. 차키, 공구, 작업복, 그리고 GPS 수신기 하나. 현구가 테스트용으로 남겨둔 거였죠. 수지는 가끔 그걸 꺼내봅니다. 작은 검은색 박스. 이게 사람들을 살렸고 현구를 데려갔어요. 구조된 사람들 중 몇 명이 수진을 찾아왔습니다. 감사하다고, 현구 씨 덕분에 살았다고.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지는 그들을 보며 위로받았습니다. 남편이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동시에 비어 있었어요. 현구는 여전히 없었으니까. 2024년 초, 캄보디아 경찰은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공식 결론은 행방불명이었어요. 범죄 조직 개입 정황은 인정됐지만 확인할 수 없다고 했죠. 용의자 특정 불가, 증거 불충분. 수사는 여기서 멈췄습니다. 한인회는 따로 기념 행사를 열었어요. 현구를 추모하고 구조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23명이 모였죠. 그들은 현구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묵념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도 참석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차나 고치던 사람이었죠. 근데 사람들이 다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위험한 줄 알면서도요. 수지는 눈물을 닦았어요. 남편이 살아 돌아오길 바라지만 아마 힘들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도 기다릴 거예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현구가 남긴 GPS 기록. 일부만 확보됐지만 그 기록 덕분에 살았던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23명의 목숨. 현구가 지킨 사람들이죠. 하지만 질문은 남아있어요. 현구를 데려간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 차량들은 어디로 향했을까? 조직의 실체는 무엇일까? 그리고 현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 질문들은 여전히 기록의 바깥에 남아있습니다. 확인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곳에. 푸놈펜 외곽 어딘가. 혹은 더 먼 곳. 현구가 남긴 흔적은 끊겼고,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그가 한 일은 남았습니다. 승합차에 GPS를 달고, 위치를 추적하고, 신고했던 기록. 사람들을 구하려 했던 선택. 그 선택은 23개의 목숨을 살렸어요. 동시에 자신의 목숨을 앗아갔죠. 수지는 지금도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봅니다. 혹시 현구가 돌아올까 싶어서, 전화가 올까 싶어서.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아요. 휴대전화는 여전히 꺼져 있고 신호는 잡히지 않습니다. 김연구, 42살. 중고차를 팔던 남성. 사람들을 구하려다 사라진 남성. 그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하나만 분명해요. 그가 남긴 기록 덕분에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기억한다는 것. 김연구라는 이름을, 자신들을 살린 사람을. 질문은 남아있습니다. 답은 여전히 기록의 바깥에 있어요. 캄보디아 푸놈펜 외곽. 2024년 봄. 폐공장 하나가 철거됐습니다. 작업 중 땅속에서 은색 승합차 한 대가 발견됐어요. 번호판은 제거되어 있었고 차량 식별 번호는 훼손되어 있었죠. 경찰이 조사했지만 소유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트렁크 안에서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발견됐어요. 부서진 GPS 수신기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어떤 차량이었는지,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오늘의 사건, 당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건의 기록을 따라가며 가려진 조각들을 연결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기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잊혀진 이름들, 사라진 진실, 그날의 흔적들. 봉인된 사건 노트에서 흔적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인된 사건 노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